독립운동 문학가.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에. 이상화. 이상화는 1901년 4월 5일 경상북도 대구부 중구역 서문로 12번지의 양옥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이시우, 어머니는 김신자의 사형제 중 둘째입니다. 첫째 이상정은 독립운동가이며 셋째 이상백은 한국 최초의 IOC 위원이자 한국사회학계의 선구자이고 넷째 이상호는 정통수렵가이자 바둑 규단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집안은 대구의 명문가로 큰 부잣집이었는데 아버지 이시우는 둘째 아들이었고 할아버지 이동진은 사제를 털어 대구의 신식학교인 우현서루를 열어 남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한학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 교사를 초빙해 수학, 역사, 국어, 영어, 일본어 등 신식 학문을 가르쳤으며 할아버지 이동진의 뒤를 이어 큰아버지 이이루가 우현학교의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그의 큰아버지 이이루의 자손들은 경북 대구의 명문가로 성장했는데 2000년대 초반 이이루의 자손들은 대학 학장 3명, 교수 10명, 의사 30명, 장군 2명, 언론 출판 분야 11명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사촌 이상학은 작가이자 그의 친구인 육당 최남선과 사돈이 되었고 다른 자손들 중에는 소위 소신파 친일파인 박작대기 박중양 집안과도 인척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8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14세까지 큰아버지 이이루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큰아버지 이이루의 훈도를 받으며 교남학교로 발전했다. 현재 대구 대륜중학교, 대륜고등학교가 된 우현학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학창시절과 문단 등단. 14살 때 경성부의 지금의 서울중앙고등학교인 중앙학교에 입학했으나 1918년 봄에 중퇴한 후 강원도 금강산 일대를 방랑했고 19인 1919년 대구에서 친구들과 3.1 만세 운동을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밀정의 추적으로 주요 인물들이 잡혀가자 경성부로 올라와 음악가 박태준의 형원 박태원의 하숙으로 피신해 한동안 은신했다고 합니다. 1921년에 현진건의 소개로 월탄 박종화와 만나 백조 동인에 참여했고 박종화의 소개로 홍서영, 나도양, 나혜석, 박영희, 이광수, 최남선 등 문인들을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육당 최남선은 그의 큰집과 사돈간이 되면서 그에게도 사돈이 되는데 훗날 그의 사촌 이상학의 딸이 최남선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촌 매형인 윤옥렬은 후일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 위원과 대구시 모사 사장을 역임했는데 사촌 매부 윤옥렬의 소개로 바로 충청남도 공주교수인 서순의 여사를 상화와 중매시켰습니다. 몇 차례 연락이 오가다 1919년 12월 충청남도 공주 출신 서운순과 결혼했는데 부인 서운순은 독립운동과 유학 등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도 남편의 탓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사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홀로 자녀를 키웠으며 1980년대에 사망해 그의 묘소 근처에 안장되었는데 1922년 백조의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온 이상화는 그의 프랑스에 유학할 기회를 얻으려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1922년 백조 1호에 말세의 희탄, 단조, 가을의 풍경 3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한 후 다양한 잡지에 나의 침실로,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대구 행진곡, 서러운 해조 등 6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생전에 출간된 시집은 없으며 1951년 백기만이 청구출판사에서 펴낸 상화와 고어의 시 16편이 실렸고 이기철의 이상화 전집과 김학동의 이상화 전집, 대구문인협회 이상화 전집 등 3권의 유작이 모두 실렸습니다. 1922년 파리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 동경의 아테네 프랑스 어학원에서 2년간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으며 일본 유학 중에도 틈틈이 작품 활동을 하거나 칼럼과 글을 국내 잡지사로 송고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불령선인으로 몰려 일본인 폭도들로부터 암살 위협을 겪었으나 극적으로 어느 일본인의 배려로 은신하다 변장을 하고 집주인 일본인이 준 여비를 받고 관동 대지진을 피해 귀국했습니다.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는 작자의 반일 민족의식을 표현한 작품으로 비탄과 허무, 저항과 애탄이 깔려있는데 나라는 빼앗겨 얼어붙었을 망정, 봄이 되면 민족혼이 담긴 국토는 우리를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국토는 일시적으로 빼앗겼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봄은 빼앗길 수 없다는 몸부림, 즉 피압박 민족의 비애와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귀국과 문학, 언론활동, 그리고 생애 후반 1925년에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시뿐 아니라 평론, 소설 번역에도 힘썼으며 8월에 카프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27년 대구로 돌아와 의알단원 이종암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경찰서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1933년 교남학교에서 조선어와 영어, 장문교사로 근무했으나 이듬해 교남학교 사직했고 1934년에는 조선일보 경상북도 총국을 경영했으나 이제와 상술에 어두워 1년 만에 실패하고 다시 교남학교 교사로 복직했습니다. 1937년 3월 만주에 있던 큰형 이상정을 만나러 중국에 3개월간 다녀왔는데 그가 형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 관원에게 구금되었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그해 11월 말경 가석방되었습니다. 다시 대구로 내려와 교남학교의 조선어, 영어, 장문 담당 교사로 복직해 교가를 작사했으며 교남학교 권투부를 창설해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소민족은 주먹이라도 잘 써야 된다며 학교 체육대회 종목에도 권투를 넣었는데 교남학교 권투부 출신들은 졸업 후 훗날 대구 권투클럽을 결성했습니다. 1940년 대구부 계산이동에 집을 마련했는데 그가 새로 마련한 집 바로 앞에는 김광재와 함께 국제보상운동을 발휘했던 서상동 고택이 있으며 1940년 말 교사를 그만두고 그 집에서 생활하며 독서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해부터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국문학사와 불란서 시정석 등을 한글로 번역을 시도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는데 1943년 초 갑자기 쓰러져 그해 3월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합니다. 그러나 4월 25일 오전 8시 45분 경상북도 대구 자택에서 위암과 폐결핵과 장결핵의 합병증으로 43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했는데 같은 날 오랜 친구인 현진건도 폐결핵과 장결핵의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후와 평가 1948년 3월 14일 김소운이 발의하고 이윤수, 구상 등이 참여하고 죽순 시인 구락부가 협찬해 이상화를 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비를 달성공원에 세웠습니다. 대구 계산동에 있는 이상화의 고택은 1999년 도시개발로 한때 헐리 위기에 놓였으나 고택을 보존하자는 시민운동이 벌어졌고 2008년 8월 13일 결실을 맺어 이상화 고택 개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고택은 2008년 8월 12일 새롭게 단장되어 문을 열었는데 헐리 위기까지 맞았던 고택이 시민들의 모금 활동과 100만 서명 운동 등으로 보존, 공개된 것입니다. 2009년 초부터 대경대 뮤지컬과 학생들은 이상화의 일대기를 그의 아들인 이충희에게 자문받아 극을 구성했는데 시인의 삶을 기록한 책자를 참고하면서 이상화 고택을 수십 차례 방문해 분위기를 익혔다고 합니다. 2009년 11월 30일과 12월에는 그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가 공연되었으며 앞에서 본 것처럼 형이 이상정, 동생이 이상백, 이상우였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겸 성형외과 의사이며 경북대학교 치대학장을 지낸 이열이는 오촌 조카이며 형 이상정의 부인이 유명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대한독립군 대령이었던 권기옥입니다. 첫째 아들 이용희와 딸 이성희는 일찍 사망했으며 둘째 아들 이충희는 전 흥국공업사 대표였고 셋째 아들 이태인은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친한 친구로 시인 이장희, 소설가 현진건, 시인 백기만이 있습니다. 조연현은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를 일제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으나 이상화의 미적 욕구와 강렬한 낭만적 의욕을 지적하며 문단 초기 활동인 백조동인 활동, 즉 낭만주의에 주목했습니다. 김현은 1920년대 한국 시의 두 가지 과제를 식민지 현실직 시와 새로운 시형식의 모색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시인으로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의 세 사람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화의 현실 인식이 식민지 현실은 한국 궁핍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는 면에서 투철하며 그 현실 인식이 극단적인 탈출 욕구를 낳는다면서 식민지 초기의 낭만주의적 성격의 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감태주는 이상화의 카프 활동에 주목해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조소, 선구자의 노래에서 볼 수 있듯 이상화가 낭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현실에 대한 불신을 저항과 수용으로 변모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그의 무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일이 산 13-1번지에 있으며 이곳에 이상화를 포함해 아버지 이시우, 큰아버지 이일호, 형 이상정, 동생 이상백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상화 고택과 서상동 고택이 있는 대구 괴산 오거리 인근 매일신문 본사와 계산성당 뒤편, 계산성당에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까지 이르는 골목길이 대구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곳이 이 골목이기 때문인데 대구고보, 개성학교, 신명학교 학생들이 3월 8일 만세 운동을 시작한 곳으로 대구의 근대 골목 체험 코스에 이상화 고택과 서상동 고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택에 비해 생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성로의 대구산업 공구골목에 위치하며 현재는 생가터 일부를 매입해 라일락드락이란 카페가 지어져 있는데 카페는 이상화 시인의 홍보를 겸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대구로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에 아파트인 궁전맨션에는 이상화의 벽화가 이육사, 서성동과 함께 그려져 있으며 큰형 이상정은 본업은 군인이었으나 동생처럼 시인으로 대표적 현대 시조 작가 중 한 명입니다. 1984년 12월 20일 KBS 1 특집 드라마 마돈나여 광야에서 별을 노래하라 일부에서 그를 다룬 바 있는데 극본은 김학명, 연출은 장영일 PD이며 이상화 역은 백윤식이 맡았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독립운동 문학가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이상화였습니다.